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쪽은 뭐냐면 파스칼의 원리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고실험 모델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가한 모든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파스칼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파스칼의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유협 지렛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에 가서 보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힘은 작지만 작은 힘을 가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동한 거리는 작지만 큰 힘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압지렛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압지렛대까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파스칼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걸 적용을 시켜서 여기 정말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편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쉽냐면,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치압을 생각을 해보세요. 치압, 칫솔질할 때 쓰는 그 치압. 제약들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치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손으로 잡고 나서 여기를 압력을 가해서 눌러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치압이 나올 거예요.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파스칼의 원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했던 이 사고실험 모델하고 여기에 있는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정의를 서로 결맥을 시켜서 한번 스스로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해를 했어요? 잘 적용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문구를 읽어보면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 가해지는 압력은 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누르는 게 이게 압력일 거예요. 그리고 갇혀져 있는 유체는 치약 튜브 안에 들어있는 치약일 거예요. 그리고 치약은 지금 치약 튜브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용기 또는 그릇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어디에 압력을 미치는지 보죠? 그 압력 자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체의 모든 부분은 치약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자체는 치약 튜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치약을 이렇게 손을 가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가한 이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치압을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전달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의 표면까지도 고르게 전달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치압은 왜 나오나요? 치압은 이쪽이 뚜껑을 따놨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열려 있으니까 바로 그쪽으로 압력 때문에 밀려 나오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거를 기호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고실험 모델을 들어보죠. 그 실험 모델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그릇이에요. 여기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용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안쪽에 여기에 비압축성 유체가 있다고 볼 거예요. 조건 자체는 비압축성 유체예요. 비압축성 유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우리는 지금 요 점에서의 압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부분하고 그 높이차를 h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유체하고 지금 이만큼 부분 여기하고는 이게 유체의 표면이 아니라 유체하고 공기의 표면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피스톤이 있는 거예요. 피스톤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여기를 이상적인 피스톤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죠? 이해갔죠? 그게 여기에 있는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외력을 가할 거예요. 외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물체를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때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서의 압력은. 자, 그러면 틀림없이 그때의 압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봤을 때 이만큼 부분은 여기는 어떤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저하고 앞에서 유도했던 식인 거죠. 뭐냐면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바로 그 식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에다가 지금 벽돌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올려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압력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 변화를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다른 어떤 물체를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고 한다면 벽돌을 더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다음 식은 요즘에서의 압력의 변화를 P'이라고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대기압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로즈 H라고 하는 깊이에 따라서 압력은 증가를 할 테고 그리고 이만큼 압력에다가 다시 또 이만큼이 더해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이만큼이 더해지는 텀으로 써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실험 조건을 이해갔죠? 그러니까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용기가 있고 닫혀져 있는 유체를 만들어요. 이 유체는 비압축성 유체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점에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계속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여기에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실험인 거예요. 그 실험을 지금 이렇게 기호 처리를 해서 쓴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의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이 압력의 변화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P'에서 P를 빼주면 되겠죠? 이 압력의 변화가 될 테고 그러면 여기 대기압 없어질 테고 이만큼 부분 없어질 테고 여기 없어질 테고 남는 건 이만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때 치약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이 자체는 우리가 유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압력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실험에 대해서 이 실험적 모델을 이해를 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만큼 논리전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로즈 H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놓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는 여러분들 보고 양쪽은 똑같기 때문에 없어져요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물체를 위에다 올려놔도 이만큼 값하고 여기 값은 변하지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논리전개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단지 산수를 빼서 지운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기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즈 H라고 하는 이 부분도 과연 벽돌을 더 놨을 때, 물체를 더 놨을 때 여기가 변하지 않고 같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물체를 더 올려놨을 때 로라고 하는 이 압력 자체는 밀도 자체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상적인 유체예요. 그 조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유체 자체는 지금 밀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험 자체를 했을 때 여기가 밑에 있는 이 행성 자체가 지구였으면 지구, 화성이었으면 화성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G도 중력 가속도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H라고 하는 자체도 바뀌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가 안쪽으로 눌려서 H라고 하는 이 거리가 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문제 조건에서 비압축성 유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기 H라고 하는 길이도 바뀌지가 않아요. 밀도도 안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식 자체가 약분될 수가 있다,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산수도 그냥 빼서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은 유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이렇게 압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서 이 부분까지 다시 넣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자체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압지렛대를 넘어갈게요.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붙이는 곳에 가보게 되면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거기 지렛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압지렛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유체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유체가 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도 피스톤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여기를 힘을 가해서 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를 작은 힘으로 먼 거리를 밀었어요. 작은 힘으로 먼 거리를 밀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거리는 조그맣게 이동하지만 크게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밀어도 자동차가 들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유압지렛대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힘으로 먼 거리를 유체를 이동을 시켰을 때 이만큼 부분,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 부분하고 이 유체 자체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틀림없이 이만큼 부분, 여기 B급체 이만큼 부분 자체가 서로 여기가 부피가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체를 밀었을 때 이만큼 없어진 부분이 쭉 하고 밀려갔어요. 이만큼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밀어올릴 때 쓴 유체량과 서로 같을 거예요. 그쵸? 바로 그 부분을 또 하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일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먼저 압력 변화 그리고 부피 변화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왜냐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면은 힘과 거리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력 변화를 통해서 힘을 구하고 그리고 부피 변화를 통해서 여기 있는 거리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식을 넣어서 나중에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면적으로 나눠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압력의 변화는 F1으로 밀었을 때의 힘을 여기 A1이라고 하는 이만큼 작은 쪽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이쪽은 F2라고 2로 이렇게 가해진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큰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F2라고 하는 나중 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이과 면적의 비율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피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3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1차원을 나눠서 곱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면적, A1의 면적에다가 그러니까 이 작은 면적을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피를 하나 써놓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작은 거리를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쓴 거죠. 여기가 D2에다가 A2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런 식이 이렇게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에 지금 제가 뒤꿈치는 이 부분 사이에 서로 부피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D2 입장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D1에다가 면적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값 자체를 여기다 F2에다가 값을 넣고 D2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A1 약분되고 A2 약분되게 되면은 여기는 F1, D1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체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처음에 한 일을 하고 나중에 일한 일 자체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한 일이나 사람이 처음에 여기를 한 일이나 여기 유체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린 이 일이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결과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힘의 효율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두 식이 같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말을 설명을 했듯이 작은 힘을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했어요. 그랬을 때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작은 힘을 가지고 D1은 먼 거리죠. 작은 힘을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을 했을 때 이쪽 식에서 보면은 여기는 D2 짧은 거리죠. 짧은 거리를 이동을 했지만 여기 F2라고 하는 큰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양쪽이 2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힘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은 힘을 가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유체를 이용을 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파스칼의 원리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스칼의 원리하고 여기 유압진리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식을 다시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치압을 생각을 하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이 피스톤 문제 이걸 생각을 하던 여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가 유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전달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유압진리대라고 하는 이 사고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요. 이걸 가급적이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의 크기 그리고 거리 그리고 이쪽도 거리 힘의 크기를 한번 그려봐요. 그래놓고 여기 1이라고 하는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 사이 이동한 거리와 힘 사이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1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동거리는 짧지만 큰 힘을 발현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스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 때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